지금 이 순간에도 AI는 여러분의 집값을 바꾸고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AI는 단순히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어디에서 일하고 어디에 살지를 완전히 재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물결은 이미 여러분의 부동산 자산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는 AI가 사람을 대체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AI는 사람을 없애는 게 아니라 사람의 이동을 바꾸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AI 시대의 부동산 가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여러분의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똑같은 걱정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집은 앞으로 괜찮을까? 우리 자녀들이 이 근처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은 결코 과장된 불안이 아닙니다. AI가 산업 구조를 바꾸면서 일자리의 지도가 완전히 다시 그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4년 기준 국내 AI 산업 규모는 6조 3천억 원에 달하며 정보통신업과 제조업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사람들이 일하는 장소가 바뀌고 사람들이 사는 곳이 바뀐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님 세대가 평생을 걸쳐 마련한 집, 그 집의 가치는 결국 그 지역에 일자리가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됩니다. 내 자식 세대가 출퇴근할 수 있는 곳, 젊은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 그런 곳의 집값은 오릅니다. 반대로 일자리가 빠져나간 지역은 아무리 좋은 아파트라도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안하시겠지만 지금이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변화의 방향을 읽을 수 있다면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떤 지역이 살아나고 어떤 지역이 위험한지 명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현실이 더 명확해집니다. AI 기술 활용률을 보면 수도권 기업은 40.4%인 반면 비수도권 기업은 17.9%에 불과합니다. 이 격차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어디로 모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사람들은 일이 있는 곳으로 움직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이자 경제의 법칙입니다. 문제는 이 흐름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AI와 반도체, 바이오 산업이 집중되는 곳에는 젊은 연구원과 기술자들이 몰려듭니다. 그들이 오면 카페가 생기고 학원이 들어서고 버스 노선이 늘어납니다. 생활 인프라가 갖춰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이것이 바로 선순환입니다. 하지만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본사가 이전하고 젊은 사람들이 떠나면 그 지역은 서서히 활력을 잃습니다. 상권이 죽고 학교가 통폐합되고 부동산 가격은 조용히 하락합니다. 이것은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의 집이 어느 쪽에 속하는지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흥미로운 현상이 있습니다. 한때 외곽으로 평가받았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광주 첨단지구입니다. AI 집적단지가 조성되면서 이곳은 MZ세대들이 모여드는 지역으로 탈바꿈했습니다. 산업단지와 연접한 지역이었던 이곳에 젊은 인재들이 모여들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대전의 경우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025년 들어 대전 유성구는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과학기술 중심지로 발전하면서 젊은 층 유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대덕 연구단지와 유성 지역은 AI와 첨단 기술 연구가 집중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변화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처음에는 정부의 산업단지 발표가 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입주하고, 그 다음에 연구원들이 이사를 오고, 마지막으로 집값이 반응합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는 사람은 변화의 초기 신호를 읽을 수 있습니다. 도시는 기술로 살아나지만 그 기술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돈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곳에 부동산 가치가 생깁니다. 이것은 부동산의 가장 기본적인 원리이자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교통입니다. GTX 수도권 광역급행 철도를 보시면 이 원리가 더 명확해집니다. GTX A 노선이 개통되면서 동탄 지역의 집값은 눈에 띄게 반응했습니다. 개통 전 3.3제곱미터당 2,429만 원이었던 가격이 개통 후 2,713만 원으로 약 11.7% 상승했습니다. 단 2개월 만의 일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동탄에서 수서역까지 20분 만에 도착할 수 있게 되면서 강남 업무지구로의 출퇴근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시간의 가치가 올랐고 그에 따라 집값도 올랐습니다. 하지만 모든 GTX 노선이 똑같은 결과를 만든 것은 아닙니다. 같은 GTX A 노선이라도 파주 운정 지역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일부 단지에서는 한때 9억 원을 넘던 아파트가 4억대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핵심은 강남 접근성과 지역 산업 인프라의 차이입니다. 동탄에는 대기업 입주와 산업단지가 있지만 운정은 아직 그런 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교통 호재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교통과 일자리가 함께 있어야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합니다. GTX A 서북부 구간의 경우 개통 2주 만에 이용객이 예상의 70%를 달성했고 파주 인구도 전년 대비 2.7%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앞으로 더 많은 개발과 산업시설이 들어온다면 이 지역도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GTX 발표 당시 투기적으로 집값이 오른 지역은 개통 후 오히려 조정을 받았습니다. 반면 실제로 산업 인프라가 갖춰진 동탄은 개통 후에도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호재의 선반영과 실수요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3가지 행동 지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도를 보십시오. 이제는 부동산 지도만 봐서는 안 됩니다. 산업 지도를 보셔야 합니다. AI 산업벨트가 어디에 형성되고 있는지, 교통망이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지, 인구가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지 이 3가지 지도를 겹쳐서 보십시오. 정부에서 발표하는 산업단지, 조성계획, 지자체의 교통 인프라 개발 계획, 통계청의 인구 이동 데이터, 이런 정보들은 모두 공개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면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보들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내가 가진 부동산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확인하십시오.
예를 들어 광주 첨단지구는 AI 집적단지 조성 계획이 발표된 후 점진적으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대전 유성구도 과학벨트 확장과 맞물려 2025년 들어 상승 전환했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뉴스와 정부 발표 자료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람의 발걸음을 추적하십시오. 대학이 새로 들어오는 곳, 병원이 확장하는 곳, 대기업 연구소가 이전하는 곳, 이런 곳들은 이미 변화가 시작된 곳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신호들로 나타납니다. 카페가 하나둘 생기고 편의점이 들어서고 버스 노선이 신설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바로 미래의 시그널입니다. 주말에 시간을 내서 그 지역을 직접 가보십시오. 거리를 걸어보고 사람들의 연령대를 관찰하고 어떤 가게들이 새로 생기는지 확인하십시오.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정보가 때로는 통계보다 더 정확합니다. 광주 첨단지구가 MZ세대의 핫플레이스가 된 것도 처음에는 작은 카페와 식당들이 하나둘 생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초기에 감지한 사람들이 기회를 잡았습니다. 셋째, 자산을 옮길 준비를 하십시오. 예전에는 집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언젠가는 오른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사람이 있는 곳으로 자산을 옮겨야 가치가 살아납니다. 보유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동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부동산을 사고 파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닙니다. 세금 문제도 있고 감정적인 애착도 있습니다. 하지만 노후 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용기 있는 결정이 필요합니다.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하시고 신중하게 판단하십시오. 하지만 판단을 계속 미루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서울은 집값이 올랐지만 지방은 대부분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지방이라고 해서 모두 같지 않습니다. AI 산업과 교통 인프라가 갖춰진 곳은 지방이라도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조건적인 지역이 아니라 사람이 모이는 이유가 있는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이것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AI가 아무리 발전해도 집값을 결정하는 것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입니다. 사람이 모이는 곳에 가치가 생기고 사람이 떠나는 곳은 가치가 떨어집니다. 이 원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AI는 일자리를 옮기고 우리는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기회입니다. 변화의 방향을 읽을 줄 아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립니다. 노후의 자산을 지키고 싶으시다면 정체되지 마시고 움직이십시오. 관찰하시고 학습하시고 필요하다면 행동하십시오. 두려움보다 이동력이 중요하고 정체보다 통찰력이 중요합니다. 이제는 머무르지 말고 방향을 보셔야 합니다. AI 시대의 부동산은 기술이 아니라 사람의 흐름 지도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읽을 줄 아는 분들은 노후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집은 사람이 있는 방향에 있습니까? 지금 이 질문에 답하시고 필요하다면 방향을 바꾸십시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지키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부동산 시장은 복잡하지만 올바른 정보와 통찰을 가지고 계신다면 충분히 현명한 결정을 내리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을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이 사시는 지역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나요? AI 산업이나 교통 개발로 달라지고 있는 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경험과 의견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지역별 분석과 투자 전략을 다뤄보겠습니다. 그때 또 뵙겠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